안녕하세요. 원데이 치과 김진환입니다. 2월 오늘 15일날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좀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늘 관심 있는 치아랑 이제 관심 있는 영역들은 치아와 관련된 전신질환에 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치아들이 다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저작 활동을 하면서 자극을 주거든요. 잇몸에도 자극을 주고 이 치아라는 게 뇌 바로 밑에 붙어 있기 때문에 뇌에도 자극을 많이 주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안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캡슐 같은 걸로 먹어. 어릴 때는 뭐 먹는 게 되게 귀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캡슐 같은 거 먹어서 그냥 안 먹고 살면 얼마나 편할까, 그럼 영양을 대신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뭐 영양적으로는 우수할지 모르겠지만 씹는 저작 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만약에 밥을 안 먹고 수액으로만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렇게 되면은 뇌에도 굉장히 안 좋을 거고 건강이 더 악화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씹는 즐거움이라고 하잖아요. 씹을 때 느끼는 감들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그런 감각들에 의한 이제 즐거움도 있긴 하지만 씹는 순간에 자극이 되어지는 것들이 치아에 굉장히 자극이 되어지고 그 치아에 대한 자극들은 뇌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치아를 움직이려고 하면 근육들이 적당하게 긴장과 이완, 운동도 마찬가지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잖아요. 턱을 움직이는 근육뿐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다 영향을 좀 받아요. 만약에 뭔가를 씹어서 먹지 않고 아주 부드러운 유동식만 먹는 것도 그래서 사실은 크게 좋지는 않으세요. 사실은 뇌의 영향에서 보거나 아니면 근육학적 이제 근신경계의 영향으로 아니면 생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적당한 강도의 음식을 저작함으로써 가해지는 것들이 굉장히 큰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뭐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이 안에 있는 치주염이라는 것들이 세균에 의해서 뭐 이렇게 또 전신에 영향을 혈액을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영향을 주긴 하는데 저는 치주적 관점보다는 뭐 교합적 관점에 더 관심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입 안에 있는 세균들로 인해서 치아를 싸고 있던 뼈에 염증이 생겨서 이가 막 흔들리고 빠지고 이렇게 뼈의 문제죠. 치아가 이제 빠지게 되면 치아를 싸고 있던 근육들이나 전체 틀니를 하셨던 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이 길이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가 또 마모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낮아진다고 좀 더 짧아지게 되면 안면부 근육들의 길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들로 인해서 생기는 영향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틀니를 내든 임플란트를 전체 임플란트를 하든 원래 없던 데로 올려주면 되는 거고 어르신들 보면 이가 다 다른 분이 계실 거예요. 다 다른 분. 이가 있어도 이게 다 달게 되면 이게 버티컬 디멘전이라고 고경이 낮아지게 되면 근육이 이렇게 짜부러들게 되거든요. 짜부러들고 일단은 근육들은 원래 길이만큼 길이를 갖고 있어요. 몸도 마찬가지죠. 이가 없으면 당연히 늙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영국에서 나왔던 장치도 있는데 오라리프트라고 입안에 있는 장치예요. 그 장치를 끼면 주름이 개선되고 효과가 있다는 장치예요. 그래서 근육들을 늘려주는 거예요. 이 근육들을 늘려주는 거예요. 치료받은 지 3개월 되었습니다. 어금니 부분인데 치실이 들어간 아우리 해당 부위 옆치아 인접면에 치실이 매끈매끈 되어 있어요. 치료받은 면만 뿌리부터 쓸어 오를 때 걸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걸리는 치실 들어가는 건 상관없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치아면이 이렇게 매끈한데 뭐 인레이를 하셨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면이랑 요 치아 인레이 면이 딱 매끄럽게 딱 올라가야 되는데 아마 여기 조금 더 나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치실이 조금 걸릴 수 있죠. 그 양이 아주 크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아주 크지 않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안 되고요. 그래도 치실을 쓸 때 불편하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치에 따라서는 요 인레이 했던 부분이랑 치아 경계부가 이렇게 조금 오버행이 조금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진이 딱 아무리 뭐 정확히 맞춘다고 해도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엑스레이 사진 한번 찍어보시고 그 경계부 자체가 어느 정도 오버행이 심한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아주 걱정할 건 없고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걸 한번 찍어봐서 그 정도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이라는 게 항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상황에 적응해서 이 항상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 항상성 유지가 있고 하는 거니까 적응이 되긴 하지만 안 좋은 쪽의 것들을 보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뇌에는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안 된다면 틀니라도 꼭 부분 틀니라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시는 부모님이나 어르신분들 계신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꼭 치과를 보건소를 가셔도 돼요. 뭐 치태를 오래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주변에 계시는 부모님이나 어르신분들 계신다면 꼭
치아를 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당뇨 관련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치주염은 그전에는 뭐가 이가 빠지든 치주염이 없어도 이가 다 빠지면 치주염이 없어지는 상태니까 중간에 치주염이 있게 되면 당뇨가 생기는 비율들이 굉장히 올라가요. 연구에 따라서는 영국 연구에 따라서는 한 6배 정도까지도 당뇨 비율이 6배 정도까지도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 당뇨가 있으면 염증이 더 잘 생기거든요. 입안에 생길 수 있는 염증도 잘 생기는 건데 더 악순환이죠.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가 안 좋으면 기본적으로 식이 조절이 안 돼요. 섬유질 같은 거 드셔야 되는데 그것들을 드실 수 없고 유동식이나 부드러운 음식 당연 더 생기죠. 이가 튼튼해야 나물, 고기, 질긴 음식들, 섬유질 이런 거 섭취하니까 컨트롤 되니까 당뇨 수치도 확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임플란트를 했을 때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긴 하지만 임플란트든 뭐든 틀리든 해서 이가 씹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면 당뇨는 확 더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당뇨 수술하기도 쉽진 않지만,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당뇨가 많이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당뇨 때문에 안 좋아지셔가지고 잇몸뼈가 많이 녹아서 이가 많이 흔들리고 젊으신 나이에도 이를 다 뽑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아몬드, 땅콩, 견과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15알 정도 먹고 있는데 치아에 안 좋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그만 먹어야 하나 싶네요. 치과 선생님도 견과류 절대 안 드시나요? 저는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단한 음식은 당연히 이를 깨지게 만들 부서지게 만들 수 있어요. 주의하시는 게 좋지만, 그런데 뇌에 자극을 주거나 혈관에 자극을 주고 근육에 자극을 주는 이슈에 있어서는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좀 먹는 것들이 좀 좋거든요. 오히려 치아 관점에서 보려면 치우고 떼우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씌워놓은 크라운이 있는데 아몬드 먹다가 딱딱한 거 먹다가 깨지면 다시 해줘야 되고 이런 것도 환자분들이 컴플레인도 하시고 이거 먹는데 왜 깨졌어 이렇게 하시니까 그걸 회피하려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그런 거 단단한 거 땅콩 그거 먹으려고 사실은 이해하는 건데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견과류 뇌 활동에도 좋고 저는 그런 거 드시는 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음식 잘 드시고 건강하게 먹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은 거지. 오늘도 좋은 날들 되시고 치아 관리 잘 하시고 오늘의 당부 말씀은 부모님들 계시면은 이가 없거나 이렇게 빠진 상태에 있으시다면 반드시 임플란트든 틀리든 꼭 해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건강 더 좋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빠진 부분은 꼭 바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